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소울이 있는 삶을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타로카드 상담은요, 하다보면 크게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바로 연애운과 금전운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행복하겠죠? 오늘은 소울님들께 부자의 기운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부자가 되게 해줄 황금 조언은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금전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상황을 생각하셔도 좋고요. 한 장의 사진처럼 모습을 생각하셔도 좋아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소울님들께서 제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울님들의 파동을 제 타로 카드에 끌어와서 투영시킬게요. 그리고 진지하게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첫 번째 카드는 소울님들이 어떤 모습의 부자가 될지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나는 어떤 부자가 될지를 말해주는 카드라고 그랬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카드는 교회의 건물을 짓고 있는 그림의 카드예요. 그리고 지금 우선 금전운을 봤는데 이 3번, 그래도 펜타클 3번 동전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의 부자냐? 안정적으로 내가 월급이나 연금 혹은 월세와 같은 돈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방식의 부자는 어떤 갑자기 뭐 몇 년 안에 큰 돈을 벌거나 그 뭐 아니면 내가 크게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의 부자의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 이런 분들은 본인이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그 나중에 그 노력의 대가를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리고 또 보통 이런 경우는 일을 오랫동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교수다. 그러면 보통 교수님들은 정년퇴임까지 일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공무원이다. 뭐 그러면 한 조직에서 정부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월급을 좀 오랫동안 받는 그런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런 돈을 잘 모아서 내가 건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돈이 나오는 그런 방식의 부자가 될 것 같다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의 부자 괜찮아요. 네.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런 느낌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금전의 흐름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황금 조언이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해야 하는지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2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컵을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아주 딱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밸런스, 균형 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삶에 있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균형감이란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과 건강, 일과 인간관계 혹은 가족,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잘 챙겨야 된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카드는 컵을 교환한다 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한 카드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조직 생활을 하든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있어서 사람들 간의 대화를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너무 고집 부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내가 휩쓸려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귀가 너무 얇아지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있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가면 정치적인 것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우리가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잘 조절하는 걸 조직 내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잘 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꾸준하게 받게 되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절제를 의미해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여성분이 무릎을 딱 꿇고 부처님의 꽃이라고 하는 연꽃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점점 직급이 올라지고 내 실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아도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절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딱 가지런히 해서 이 연꽃을 바란다는 건 뭐냐면 간절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겸손하고 절제하고 그 가운데 항상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부의 모습을 간절하게 마음속에 두고 있다면 아마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부의 모습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부를 이루기 위해선 겸손과 절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그리드, 욕심 카드, 탐욕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칼을 이미 난 5개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개를 더 갖고 싶어서 미련을 두고 욕심을 내고 있는 카드거든요. 자,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부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칼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이상 2개를 바라는 것은 탐욕이고 욕심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일정 부분의 부를 쌓고 그 다음에 그 부가 안정적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부를 욕심내지 말고 정말 소울이 있는 삶을 살아라. 탐욕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해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원하시는 부자의 모습대로 가기 위해서 이 황금 조언을 잘 따라서 소울님들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울님들이 어떤 모습의 부자가 될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이 사람은 보면 누워서 손만 딱 모으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 있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정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완벽한 은퇴를 꿈꾸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상황을 좀 그리자면 정말 좀 뭐 한적한 어떤 뭐 별장을 좀 짓고 편안하게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나 이런 따뜻한 나라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면서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것을 아마 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삶을 치열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돈을 막 벌려고 내가 더 벌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돈을 벌면 완벽한 은퇴를 꿈꾸는 그리고 그 모습이 내가 앞으로 되게 될 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네요. 네, 이렇게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특히 금전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지고, 또 이런 카드는 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금전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여도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정말 완벽하게 다 놓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놓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말 부자가 되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황금 조언이 있을지,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될지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그리고 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볼 법한 카드냐면 우리가 법원에서 볼 법한 카드죠. 정말 아주 결단력을 의미하는 칼과 공정함을 의미하는 저울 이 두 가지의 상징물이 법원에서 볼 법한 카드와 비슷한데요. 내가 꼭 지켜야 할 황금 조언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 혹은 그런 기회를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 때문에 내가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 머리의 말을 따르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 항상 내가 계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기회와 저 기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마음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울에 든다는 건 뭐냐면 이성적이고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가 더 나한테 유리하면 B를 확실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A가 내 것이 된다. 이런 것들을 내 삶을 살면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다면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됐을 때 미련을 남기지 말고 딱 정확하게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저스티스 카드를 한 문장으로 딱 제가 요약하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그 선택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모습. 그런데 선택과 집중 전에는 뭐가 있냐면요. 포기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다면 아마 정말 완벽한 은퇴를 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조언을 위해서 제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중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두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인데요. 이게 열정의 시작, 활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완벽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또 일을 할 때는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은퇴를 45세에 좀 빨리 하고 싶다. 아니면 뭐 한 60세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카드예요. 지금 막 열정의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 본다면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쉬는 게 나의 어떻게 보면은 부자가 되는 황금 조언이자 부자가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빅토리, 승리, 축하 카드가 나왔네요. 자, 박수 칠 때 떠나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정말 은퇴하기에 좋은
순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그럴 때 미련 없이 이 빅토리 정말 승리, 축하를 받을 때 내가 딱 떠난다면 정말 완벽한 은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인생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모습의 마지막 모습은 완벽한 은퇴, 완벽한 휴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는 소울님들이 어떤 모습의 부자가 될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0번 더 풀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가 타로 카드의 0번 더 메이저 카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더 풀 카드는 순수한 그리고 뭐 바보도 되죠. 바보. 그러니까 바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를 했을 때 이 0번 더 풀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행입니다. 항상 나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처럼 여행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뭐 출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나의 부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의 임원이라면 또 여행을 많이 갈 수 없어요. 돈이 많아도. 그런데 이 0번 더풀카드는 뭐냐면 나는 돈과 시간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어디든 해외여행을 가든 뭐 제주도를 가든 이런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그게 나의 마지막 부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자유로운 영혼처럼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내일 저기 LA를 한번 가보고 싶어. LA 가는 거죠. 갑자기 내일 프랑스의 파리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황금 조언을 따라야 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 쓰러진 세 잔의 컵을 보느라 뒤에 있는 컵 두 잔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타로 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울님들께서는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긍정적인 것을 못 본다라는 거죠. 자, 소울님들 세 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실망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온 것들을 조금 더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인지한다면 분명히 나는 정말 언젠가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황금 조언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현재 마음이 뭔가 긍정보다는 내가 지금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미련, 후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충분히 있어요. 지금 컵 두 개가 뒤에 있잖아요. 쓰러진 컵 세 잔을 보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긍정적인 요소를 지금 당장부터 바라보기를 지금 황금 조언 카드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타로 카드가 나왔네요. 조금 더 디테일한 조언을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중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하셨죠? 자,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confusion, 혼란 카드가 또 나왔네요. 아까 그 실망 카드랑 좀 비슷한데 여러 가지 작은 나무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제가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일에 너무 신경 쓰고 마음 상처받지 마시고요. 대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털털하고 쿨하고 대범하게 생각하신다면, 나는 아마 정말 내가 원하는 부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일들에 너무 사소한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스타 카드. 자, 이 카드는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초신성이거든요. 이 별이 다른 별들을 다 밝혀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정말 그런 에너지, 다른 별들을 다 밝혀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그 자신감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다면,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소울님들께서 어떤 부자의 모습이 될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더 찰리어트 7번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아마 돈을 버시면 이 찰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다는 건 돈을 정말 신나게 쓰고 싶은 거예요. 네. 막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베풀고, 거기다가 사실은 더 첼리어트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내가 쇼핑하고 사치하고, 뭐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가능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미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미술 작품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 재료를 그냥 내 실컷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테리어의 재료를 좋은 거, 비싼 걸 쓰면 초반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투자를 막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마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내가 하는 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부자가 된 후에 편안하게 쉬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자본을 가지고 더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활동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언 카드, 황금 조언이 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황금 조언입니다.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돈을 많이 벌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10번 동전. 동전 자체가 정말 펜타클. 이 동전 자체가 금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10번. 10이라는 건 타로 카드 마이너에서 마지막 끝 숫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최대한 많이 벌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가족을 의미하기도 해요. 뭔가 가족과 함께하는 사업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걸로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뭐 부모님이 물려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의 배우자와 뭔가를 함께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형제들끼리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나는 아마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족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처럼 가까운 나를 따르는 어떤 나의 동반자,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황금 조언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한 조언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네 번째 중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중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아, 이게 아주 강렬한 카드가 나왔네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빨리 포기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아 이거는 아니다. 아니면 인간관계나 어떤 파트너십을 갖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끊어버리기. 주저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포기하기. 그래야 지금 보시면 이 뒤에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이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내가 계속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주 정말 맺고 끊는 거를 정확한 타이밍에 그리고 조금이나마 미련도 남겨두지 말고 하라는 얘기죠. 여기 관 자체가 끝을 의미하는데 칼이 10개나 꽂혔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련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완즈 자체가 불, 열정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 나이트, 기사 자체도 불, 열정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열정의 열정 카드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일할 때는, 내 어떤 뭐, 워라밸,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다 돈을 만들어 줄 거고, 또 그걸 또 즐길 거예요, 아마.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뭔가에 몰입해서 하면서 그게 정말 돈으로 연결될 때 나는 그 일을 즐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이런 사람은 탄력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자,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으신 분들 같아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 돈 많이 버시고 그 돈을 또 정말 열정적으로 쓰는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네 번째 카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자, 이 카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자가 될지를 말해주는 카드라고 그랬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하, 네, 21번 더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월드 카드는 타로 카드의 마지막 종착지 카드예요. 나만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카드인데요.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타로 카드 선택하기 전에 제가 부자가 되는 모습, 풍요로운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뭐 그냥 뭐 천억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큰 건물주가 되게 해주세요. 평생 돈만 쓰게 해주세요.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차를 타고 누구와 함께 이렇게 있고 싶다라고 정말 한 장의 사진으로 딱 컷을 찍으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커요. 이 월드는 그럴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내가 원하는 그 부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기 모습대로 그대로 가야만 내가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늘릴 필요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30평 아파트에 사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30평 아파트를 사는 게 나에게는 주택으로는 머무는 공간으로는 딱 맞아 라고 하면 25평 안 돼요. 딱 30평이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40평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본인이 그리는 모습에 딱 맞아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그런 부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딱 원하는 그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황금 조언을 따라야 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아마 공격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 아니면 뭐 직장 생활하면서 있어서 뭐 작은 어려움, 그 다음에 나의 게으름, 뭐 여러 가지들. 근데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치잖아요. 자, 내가 원하는 그 월드,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내가 충분히 다 쳐낼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휘둘리지 말고 내 영역을 잘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뭐 직장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나의 두려움, 불안감, 나의 게으름, 뭐 가족이 또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흔들지 말고 그때그때 다 잘 쳐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조언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중,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카드는 뭐냐면 내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던 말들,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상처들, 혹은 뭐 가족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뭐 부모님, 아니면 형제자매, 친구, 뭐 아니면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 뭐 직장, 근데 이걸 그만두면 난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냉정하고 공정해져라. 그리고 결단을 늦게 하지 말고 그 적절한 타이밍에 결단을 딱딱딱딱 잘 해줘라 라는 조언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achievement, 성취, 달성이 나왔네요. 자,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컵이 이렇게 9개나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뿌듯하게 정말 딱 이렇게 땀을 닦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산다면 거기에 따른 성과와 보상이 있을 거니까 지치지 말고 지금처럼 정말 성실하게 잘 하나하나씩 성취하면서 살면 분명히 그 대가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네, 소울님들. 혹시라도 돈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돈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세요. 돈은 에너지입니다. 내가 멀리 밀어내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는 돈 없이 소울이 있는 삶을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소울님들 반드시 부자가 되세요.